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지수 아직 최고점 아닌데 코스피 코스닥 시총 합계 최고 경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아직 주가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여러 종목들이 고루 덩치가 커지면서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최근의 시가총액 급등에 대해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을 꼽았다.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도 또 다른 이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각각 1,703조 원 그리고 3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합치면 2,03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또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우리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이제 2,03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인데 네네. 일단은 시장 상황, 현황 그리고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그 역대 시총 1위는요, 2018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아까 네. 우리가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연고점 봤을 때 우리가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낮아요. 네. 네, 그때가 이제 2018년 1월 29일이 가장 높았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사실 낮지만은 그 시가총액은 더 늘어난 부분, 이게 아마 첫 번째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좀 재밌는 게 11월 달 들어와서 봤더니 그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가 더 많이 늘어났던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좀 특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장주들의 그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그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뭐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연고 그 전까지 최고점이었던 2018년도 1월 29일 시총 상위 10개 업종이 그 시총 비중이 한 37.2% 정도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현재 와서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3.7%까지 좀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조금 있구나라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차트를 봤더니요, 삼성전자 역시나 뭐 그때 2018년 1월 29일이 비중이 19.6%였는데 현재 21.5%까지 좀 늘어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셀트리온, 삼성 SDI, 그 다음에 카카오, LG생건이 이제 새롭게 그 시총 10위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럼 들어온 게 있으면 빠진 게 있잖아요. 포스코라든지 KB금융,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시총 10에서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들어온 걸 보면은 셀트리온, 뭐 카카오, LG생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또한 그 기술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매력도 이런 것이 증대되면서 좀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트렌드도 좀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순위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고 LG생활건강이 이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또 관심이 모아지는 게 최근에 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맞아요. 기아차가 지금 LG생활건강 바로 뒤에 있거든요. 네. 바로 기아차가 또 혹시 역전해서 10위 안에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가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총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역시 뭐 아마 투자자분께서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어떤 이슈가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게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역시 달러와 약세입니다. 달러와 약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흥국인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이라고 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만 시총이 크게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고 시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달 들어서 10일 기준입니다. 글로벌 자금, 글로벌 이제 시총이 94조 9천억 달러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외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점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시그널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아마 시장에 쏠린 그 유동성, 시장이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을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이유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감소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불복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약해졌는데 네. 이게 확실히 사라졌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뭐 예상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선언을 한 상태고 어제 또 외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꾸리겠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는 좀 왈칵 뒤집힌 케이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의 동조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좀 말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네. 오히려 침묵의 동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상원의원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상원의원 100석 중에서 지금 이제 공화당이 49, 민주당이 48석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던 이제 조지아주 2곳, 알래스카주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카운터를 보면 무조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조지아주 2곳에서 하나라도 더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선 투표가 내년도 1월 5일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함부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했다라고 동조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공화당 입장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 쪽에서도 아무 말 없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 말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한 위험 요소는 내년 그 상원 의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미풍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간밤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요, 알래스카주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알래스카주가 공화당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50석을 일단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네. 조지아주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과반이 되느냐, 맞습니다. 아니면 절반씩 차지하느냐, 이제 이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아까 꼽아주셨는데, 뭐 그동안에 백신 소식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개발 소식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더 관심이 모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사실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은 해외보다는 덜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도가.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차 유행을 넘어서 3차 유행까지 갈 거다라는 우려스러운 반응들. 그다음에 실제 걸리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317명 집계가 됐었고요. 뭐 사실상 3차 유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망자 수를 어제 또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와닿진 않잖아요.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 단일 질병으로 인해서 23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본다면 엄청난 거고요, 사실. 예. 그래서 참 피부에 참 와닿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해외,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가 굉장한 그 이슈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화이자의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슈다. 사실 코로나 백신 이슈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유독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러한 어떤 시대적 환경과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 이 부분인데요. 달러화 약세는 지금 왜 그렇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공약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달러를 풀겠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권 신흥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지금이 딱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 자금을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몰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시총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시겠지만 환율 뭐 지금 수출 기업 입장에서 걱정할 정도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조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우리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게 지속될까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 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월가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월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또 이런 어떤 환율에 대한 문제는 컨트롤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가 지수 자체도 이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뭐 청정에너지 투자 당연히 뭐 인기를 얻을 거다라는 뭐 저도 바이든 후보의 공약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고, 두 번째는 항공 여행업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였죠? 녹십자랩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솟았다가 분말 이슈 나오면서 갑자기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네. 저도 하도 궁금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외신을 찾아봤어요. 팩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한 과학자, 그러니까 화이자의 최고 과학자죠, 돌스텐 이분 박사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백신의 두 번째 버전이 이미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분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네.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백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백신이 이제 분말로 나온다는 거고, 이번에 나오는 1차적인, 그러니까 1차 백신은 이제는 역시나 그 냉동으로 네. 돼야 되는, 화씨하는 영하 한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근데 이게 너무 뜬 소문이 많이 돌고 지금 시장에 투자자분께서 헷갈려 하셔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냉동 보관이 돼야 되고 2차 백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백신은 분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운반해야 될 운송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역시나 계속 인기를 얻고 있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될 이 백신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이 또 이슈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